네, 이제 대통령 선거 34일 남았습니다. 요동치고 있는 판세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채널A 정치부의 임수정 야당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앞머리에 조금 사자 구도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세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숫자와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불과 1시간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인데요.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사자 가상 대결 보수 정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1위가 달라집니다. 유승민 의원이 나오지 않고 홍준표 지사가 나왔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하거든요. 다른 결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나오지 않고 유승민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보수의 지지가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나오면 문재인 후보에게는 유리, 안철수 후보에게는 불리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일단 뭐 어느 경우라도 여오차의 범위 안쪽에 있기 때문에 누가 단정적으로 앞섰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건 유승민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이 긴장은 하지만 일단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상전벽해군요. 네, 또 다른 표 하나 보실 텐데요. 같은 여론조사 업체가 불과 3월 중순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안철수 후보 11.4%거든요. 이때 사실 저희가 표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후보까지가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11.4%인데 불과 보름 뒤에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33%로 훌쩍 뜁니다. 물론 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여론조사가 빠진 결과고요. 안희정 지사의 약간 중도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갔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후보 굉장히 마음이 바쁠 것 같은데 오늘 구체적인 일정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뭐 양산의 부침 묘소에 참배한 거 말고는 공개 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재명, 안희정 캠프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선대위 구상을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후보 전화 아직 못 받았다고 하고요. 안희정 지사 측도 아직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결국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오늘 인선 발표를 보니까 안희정 캠프 분들은 합류를 했군요. 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사실 당초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안희정, 이재명 지지했던 의원들을 모두 포함한 대변인단을 발표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이재명 캠프 쪽 의원들이 쏙 빠졌어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캠프 쪽 인사들은 문재인 대표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 대변인단을 결정을 해서 발표 30분 전에 통보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네.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안희정, 이재명 측 인사들을 끌어안는다고 하는데 다른 진영에서는 문 전 대표가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좀 발표를 하는 거 좀 아직까지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오늘 이제 일정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안철수 대 문재인 이 구도가 좀 형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공격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캠프의 특보 단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이 오늘 안철수 후보를 직접 겨냥을 했거든요. 국민의당 39석 초민이 정당이지 않냐. 나중에 국정 운영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이랑 손잡을 거냐.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손잡을 거냐. 선택하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요새 안철수 후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것 같은데 아직 여기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설명하지 않고 있죠. 일단 안철수 대표가 오늘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50석 넘는 집권 여당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협치가 됐습니까? 그 정당에 속해 있는 그 대통령 후보 개인들이 누가 더 협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관점으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네, 사실 저 대답은 김태년 의원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과연 국정 능력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네. 자, 국민의당 39석 초민이 정당 맞거든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분명 어느 쪽이랑 협치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안희정 지사가 대연적으로 해법을 제시한 것처럼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안철수 후보도 집권 이후 그 명확한 협치 방향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흐름을 보니까 이거군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안철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좀 불안감 때문에 몰린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좀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서울 강남을 저희가 취재 기자가 직접 찾아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도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었는데 문재인 대표보다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더 나은 것 같아서. 후보가
많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펴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나타난 현상은 안희정 지지층이 안철수 쪽으로 옮겨갔다. 그런 말이 하나 나오긴 했네요. 네. 그런데요, 사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견고한 지지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이렇게 요동친다는 것은 안철수의 견고한 지지표라기보다는 문재인 포비아에 대한 일종의 반사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반대표라는 거죠. 앞으로 대선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이 문재인 안티표가 아니라 안철수만의 순수한 지지표를 얼마나 확보해내느냐, 이게 바로 안철수 후보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둘 사이의 경쟁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임수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